2023학년도 수능 세 번째 지문입니다. 마지막 지문이었고, 이거 상당히 어려웠죠. 킬러 문항이고, 이거 때문에 이제 킬러 문항에 대한 어떤 문제가, 그죠? 시비가 좀 일었었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설명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거지. 이외의 설명이. 이런 게 이제 있어야지만 조금 문제가 그 지문 자체가 이해가 된다.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었죠. 하여튼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 킬러 문항 이제 이런 어이없는 문제, 황당한 문제들, 완전히 어려운 문제들은 안 나오겠다라는 게 이제 안 내겠다라는 게 나왔었고, 발표가 됐다. 봅시다. 어떤 내용인가.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양은 하루 동안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한다. 뭐 대사량 많이 들어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행동할 때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 그죠? 뭐 밥을 먹을 때는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 이제 뭐 움직이는 순간 이제 대사량, 뭐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대사량이라고 하는 건데, 연령 소모량, 그죠? 총 연령 소모량. 그 중에서 기초 대사량이 있죠. 기초 대사량은 이거는 뭐 활동을 아무것도 아니고 숨만 쉬고 있어도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꽤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주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굳이 다른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살아 있기만 한 상태죠.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그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 그러니까 지금 저장된 에너지를, 내 몸에서 저장된 에너지가 지금 이제 뭐 밖에서 에너지가 주입되지 않죠. 내 몸에 저장된 에너지를 고스란히 쓰는 거죠. 체내에서 생성, 그대로 열량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거니까 그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그러니까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그러니까 내 체온이 만약에 일정하다, 뭐 37.5도, 그죠? 이 정도에서 계속 이제 그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은 거지. 체내에서 생성한 게. 왜냐면 열평형이잖아, 열평형. 응? 체온이 그냥 딱 고정되어 있다면 그만큼이 다 열을 다 써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체온이 올라갔어. 그러면 체온 올리는데 쓰는 열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 좀 빠졌겠지, 그죠?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에서 일부가 내 체온을 올리는데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체온 올리면 안 되겠고, 일정한 온도에서 내 체온을 그 체내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그 열량을 어,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과 같다. 그래도 특히나 기초대사량 같은 경우는 편안한 상태에서 공복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대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이 고스란히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거랑 거의 뭐 일치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기초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에서 75% 많이 쓰네요. 기초대사량이 엄청나게 많이 쓰네요. 그죠? 활동 대사량보다 기초대사량 60에서 75%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그러니까 근육량이 많다는 순간 이미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육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조금 운동을 해갖고 근육을 만들게 되면 살이 자동적으로 잘 빠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근육량을 자꾸 늘려놓으면 근육이 자꾸 에너지를 까먹는군요. 그죠? 기초대사량을. 기초대사량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다.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답니다. 이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을, 공복 상태에서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 그죠? 일정한 체온에서 빠져나가는 이 열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직접법, 간접법 두 가지가 있다. 직접법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호흡실, 공기 출입량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오고,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 열량계라는 어떤 기계가 있는 모양이죠. 그건 이제 측정한다. 직접적으로 측정하네요. 간접법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동물의 어떤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요 두 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포호흡을 하게 됐을 때, 그죠? 세포호흡을 하게 됐을 때, 그 산소가 얼마나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나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물론 H2가 좀 생성되긴 하는데, 그거야 뭐, 제끼고,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 두 개만으로, 이거 지금 호흡적 장치를 이용해서 그 일을 이제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산소가 얼마나 들어갔고,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빠져나왔다. 그러면 얼마가 그러니까 세포호흡을 했겠네. 요게 이제 그런 계산이 잡혀 있으니까,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공식을 이용해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거, 간접적으로. 그죠? 19세기의 그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이 있다. 19세기 초기의 연구는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기초대사량이라 그랬잖아요.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 발산된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이게 체표 면적이 넓으면은 그 넓어지는 만큼 그만큼 열량이 쭉쭉 뻗어나갈 것이다. 뭐 그럴 수 있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즉,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것이다. 체표 면적은 체중의 0.76제곱, 이 제곱입니다. 비례함으로. 그러니까 체표 면적은 체중의 0.76제곱. 그러니까 체중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체중의 0.76제곱입니다. 그죠? 요거에 비례함으로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의 0.76제곱, 그러니까 체중이 아닌 체중의 0.76제곱에 비례한다고 이제 하였다. 그러니까 체표 면적이 체중의 0.76제곱에 비례한대.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 후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뭐냐? 후 값을 전 값으로 나눈 것이래. 전 값, 후 값으로 나눈 거. 증가율.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알아놔야 됩니다. 증가율. 나눈 값으로. 체중이 W에서 2W로 커지면 체중 증가율은 나중값, 후 값을 전 값으로 W로 나눈 게 2가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증가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가율. 이 경우에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은 요거 이제 체중의 증가율을 말하는 거고, 이놈은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은 2W의 0.7제곱 나누기 W의 0.7제곱, 그러니까 2의 0.76제곱, 즉 1.6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지금 다르죠.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체표 면적은 요거에 비례하기 때문에. 예, 그죠? 열량이 여기 발산되는 열량, 이게 발산되는 열량, 요걸 기초대사량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놈이 체표 면적에 비례하는데 이게 비례하는 게 0.76제곱에 체중의 0.76제곱에 비례하므로 결국 기초대사량도 체중의 0.76제곱에 비례하겠지. 그죠? 된다. 요건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클라이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클라이버라는 사람이 1930년대 클라이버는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대사량을 측정한 결과를 분석했다. 그래프의 가로축 변수로 동물의 체중 x축, 그죠? 가로축이니까 x축이잖아요. 동물의 체중을 세로축 변수로 기초대사량 y로 두고 각 동물별 체중과 기초대사량을 순서상을 점으로 나타냈다. 자, 그래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이제 여기가 체중이고 여기를 기초대사량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기초대사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동물들을 이제 그 체중을 x, 그리고 이게 y 축으로 하면 순서상이 잡히겠죠. 뭐 생쥐는 뭐 체중이 뭐 200g, 뭐 기초대사량 뭐 50칼로리 뭐 이런 식으로 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점을 찍습니다. 점을 딱딱딱딱 찍으면, 그러니까 찍었다, 그죠? 이거 이제 이렇게 두고 각 동물을 별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순서상을 점으로 나타냈다. 점을 막 찍었겠지, 그죠? 점을 나타냈다.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가 뭐냐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중, 기초대사량 이렇게 있는 단순한 어떤 그래프, 점을 아까 찍었잖아요. 그 그래프에서의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 주변에 분포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증가율이 다를 때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곡선 주변에 나타난다. 증가율이 다를 때 이렇게 나타난다. 자, 이걸 잘 봅시다. 그래프를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기초대사량과 체중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죠. 응?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면적에 비례하고, 이 체표면적은 체중의 0.76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비례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K 실수배, 그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썼다. 자, 그러면은 요게 기초대사량, 이것도 물론 뭐라 그랬나? 체표면적으로 할 수 있죠. 체표면적과 열량은 또 그 비례하는 거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기초대사량, 체중 이렇게 썼죠. 자, 여기서 이제 가로축 증가율을 봅시다.
가로축 증가율이 뭡니까? 체중 가로축이 세로축 가로축이 체중이니까 체중의 증가율인 거죠. 체중의 증가율.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요 2, 3 요 좀 봅시다. 그죠? 2일 때는 여기다 x에다 2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죠. 3을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체중의 증가율은 여기서 이걸 나눈 거라며. 그죠? 증가율이 전값에서 후값을 나눈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세로축 증가율은 세로축 증가율은 요거잖아요. 그죠? 참, 또 그래프라는 게 참 이거죠. y 이꼴 루트 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꺾여 내려오는 거잖아.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꺾여서 훅 꺾이는 건 아니고, 그죠? 이게 쭉쭉 증가하는 겁니다. 무한대로 증가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꺾인다라는 거. 곡선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일단, 세로축의 증가율은, 그러니까 이제 요 그래프는, 요런 그래프는 0.76제곱, 뭐 이런 식의 그래프는, 뭐 루트 0.76, 뭐 이런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꺾이겠죠. 이거 비슷하게 유사하겠지. 그래프가. 하니까,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만약에,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점을 찍었을 때, 아무튼 곡선이 나타나는, 그 지금 뭐, 이런 곡선이 나타납니다. 그죠? 곡선에, 점을 찍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제 연결하니까 이런 곡선이 나타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 가로축, 요 두 점에 대해서 비교하라는 겁니다. 이 두 점에 대해서, 그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가로축, 세로축의 증가율은 뭡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걸 나눈 거지. 자, 여기 나눈 거.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봐봐요. 지금 이놈 체중 증가율, x축의 증가율과 이거 y축의 증가율 다르죠? 이거 누가 봐도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보이나?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증가율이 서로 다른 경우죠.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이 지금 이제 이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처럼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이게 직선이 아니고 꺾인다, 곡선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럼 이해되죠? 이 부분 이해됩니다. 그죠? 이제는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직선이 아닌 곡선 주변에 분포한다. 곡선 주변에 분포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다르다 그랬으니까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증가율이 서로 같은 경우, 서로 같은 경우, 요놈과 요놈이 같다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0.67제곱이 아니라 1제곱이면 되겠지. 그죠? 1제곱이면. 응? 그러니까 이러면 되잖아. 그죠? 이게 지금 2분의 3? 2분의 3에 이거 뭐 0.67 이게 없어지고 요 1제곱이 되면 여기 같다는 얘기니까 이게 좀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죠. 1차식. 응? 지수가 없으면 되잖아. 지수가 1이면 되잖아. 여기 같잖아요. 그죠? KK 사라지는 거니까. 2일 때, 2일 때 어떤 값을 넣은 거, 3일 때 어떤 값을 넣은 거, 증가율. 이게 같으면 직선이 된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서로 같은 경우 직선이 되고,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꺾인다. 그죠? 그걸 본 겁니다. 그죠? 곡선 주변으로 분포한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서로 같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고, 직선으로 되고,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곡선 주변에 분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해됐죠? 까지는. 이 점들은 곡선 주변에 분포하게 된다. 그런데 순서상의 값에 상용 로그를 취해 새로운 순서상을 만들어서 이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로 표시하게 되면 어떤 직선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여기죠. 그죠? 아까 요거 식 있었잖아요. 그죠? 요 식에다가 지금 일반적인 그래프인데 여기다가 상용 로그를 때린다 그러죠. 상용 로그를. 상용로를 취합니다. 그죠? 상용로를 취하면은, 이 문제 라지 X, 라지 Y 해가지고, 라지 X, 라지 Y. 이거 직선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맞나 봅시다. 여기죠, 그죠? 여기. 상용로를 취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양변에다가 상용로를 취하게 되면, 여기다 양변에 상용로를 취하게 되면, 로그 Y 이꼴, 로그 K, 그죠? 이게 고빈이 값으로 나타나고, 그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빠져나오죠, 그죠?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로그 K는 어차피 상수잖아요. 알파로 바꾸고 이걸 라지 y로 바꾸고 라지 x로 바꿉니다. 자, 이러면 이게 뭡니까 이거? 라지 y, 라지 x에 관한 1차식이죠. 직선인 겁니다. 직선. 응? 알파가 여기겠지. 그죠? y 절편이겠지. 그죠? 뭐 로그 k니까. 이건 뭐 어차피 상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죠? 이게 상용 로그를 취해서 새로운 순서상을 만들었죠. 순서상을 만들어서 그림과 같이 그래프로 표시하면 어떤 직선 주변의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선 나타났죠. 그죠? 직선.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죠?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게 또 저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 중요한 얘기가 막 쏟아지네요. 그냥 정보들이 이러니 킬러 문항인 거죠. 이거. 그러면 그 직선 기울기를 이용해서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비교하냐고. 그 설명을 안 해놓고 그냥. 자, 두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하는데, 자 봅시다. 이 점과 이 점을 나 비교할 겁니다.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가지고 이제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제 두 변수의 증가율을 두 변수라는 게 x축, y축, 그죠? 이거 로그 x를 이제 라지 x라고 친 거고 로그 y를 라지 y라고 친 겁니다. 그죠? 여기 봐봐. 로그 x, 라지 x, 라지 y. 지금 이제 라지 x나 라지 y는 로그를 취한 겁니다. 그죠? 로그 기초 대사량, 로그 체중인 거죠. 착록을 취한 거니까. 이래가지고 요 두 점을 비교할 겁니다. 요거 x1, 로그 x1, 로그 x2, 그 다음에 로그 y1, 로그 y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두 점. 아까 로그 x1, 로그 x2였는데, 그죠? 여기는 로그가 일반적인 그래프니까. x1, y1, x2, y2. 그걸 로그를 때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비교합니다. 자, 이제 기울기를 이용해서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한다라는 말을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기울기를 이용해서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 이 말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울기를 이용해서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하겠다. 기울기가 뭔데? 기울기.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요 길이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요. 그죠?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x는 뭔데? 요거에서 요거 뺀 거잖아요. 그죠? 요 길이를 말하는 거고 델타 y는 요거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요거 뺀 겁니다. 자, 그러면 로그 계산해서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분수로 바꿀 수 있죠. 아니, 진수를. 계산 가능하죠. 자, 이게 뭡니까, 이거? 증가율이죠. 자, 증가율이 뭐라 그러냐면, 전값에서 후값을 나눈 거라 그랬잖아요. 후값을 전값으로 나눈 거. 후값을 전값으로 나눴죠. 후값을 전값으로 나눴죠. 이게 증가율인 거죠, 증가율. x1분의 x2가 뭐냐? 체중의 증가율입니다. 체중 증가율이죠. y1분의 y2는 기대 증가율이죠.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죠.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봐요. 기울기를 비교해 이제 이게 기울기잖아요. 이게 기울기잖아요. 이게 기울기죠, 그죠? 증가율을 비교하는데 자 봐봐요. 이게 크면은 이것보다 이놈이 크면은 로그 값은 어차피 뭐 상용 로그니까 같은 그래프 상에 있을 거고 이게 더 크면은 상용 로그 그래프는 증가함수죠. 여기 1이고 그죠? 증가함수잖아요. 그죠? 증가. 큰 놈이 큰 거죠. 큰 값을 넣으면 큰 값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크면은 요것보다 이게 더 크면은 이 전체가 큰 거 1보다 커지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보다 이게 더 크면은 1보다 작아지는 거고 요거 두 개가 같으면 1이 나오는 거죠. 그 기울기가 1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게 더 큰 거고 기울기가 1이다 그러면 이게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1이다 그러면은 이거 같다는 얘기고 기울기가 1보다 작다 그러면 이게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로그 그래프상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놈이 더 큰지 같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해된 거죠. 로그 계산으로 가능하다는 거지. 자, 지금 우리는 뭘 이해했냐면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 요걸 이해한 겁니다. 계속 봅시다. 그림에서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상용 로그를 취한 값이다. 그렇죠? x와 y는 각각 체중에다가 로그 때 상용 로그 취한 거고 기초 대사량에다가 상용 로그 취한 거죠. 요놈 요거 뭐죠? 취한 값이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L 그래프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식의 그래프를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상용 로그를 때려가지고 찍은 걸 요걸 L 그래프라고 한답니다. L 그래프. 계속 봅시다. 또 이게 뭐 증가율과 어떤 기울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죠? 요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빠르게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거 봅시다.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서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체중의 증가율 x 그죠? 체중이 지금 x축이죠. 체중의 증가율 이게 체중의 증가율이잖아요. 요거 이제 기초 대사량 증가율이죠.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율의 증가율이 작다면 기초 대사율의 증가율이 작대. 그럼 이게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전체가 1보다 작겠지.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 1보다 작다. 맞죠? 이게 기울기니까. 전체가 기울기니까. 이게 더 크다면 1보다 작겠지, 당연히.
이게 더 크다면, 그죠? 지금 이게 y 그죠?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이 전체가 1보다 작겠지, 그죠? 기울기는 1보다 작다.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이 전체 값은 작아지겠지, 그죠? 이게 고정되어 있다면, 그죠? 만약에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이놈과 이놈이 같대. 그러면 분모 분자 같지요. 로그 값이니까. 1이 되겠지. 같다면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 1이 된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깔끔하게 되죠. 이렇듯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어떤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 관계를 보이면서 지금 L 그래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L 그래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그래프에다가 로그를 때려가지고 이게 만든 이 그래프를 말하는 겁니다. L 그래프에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직선 형태를 보이면서 직선 관계를 보이면서 함께 증가하는 경우 이 형질을 어떤 뭐 상대 성장이라고 한다. 자, 이게 형질이 뭐라 그러면 어떤 생물의 어떤 형질, 그러니까 뭐 귀의 크기, 뭐 손바닥의 크기, 손가락의 길이,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형질. 응? 이제 체중이나 몸의 크기가 증가하면은 손가락도 커지겠고, 뭐 귀도 커지겠고 그러겠죠. 뇌도 커지겠고. 뭐 그것처럼 상대 성장을 그게 이제 상대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 종에서 이제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에 따른다. 그죠? 그러니까 몸집이 커지면 동일 종이니까. 뭐 코끼리가 우리보다 몸집이 큰데 뇌는 우리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동일 종, 인간이라는 종을 봤을 때 인간이 키가 큰 놈은 아니면 어른은 덩치가 큰 어른은 어린아이에 비해서 뇌가 더 크겠죠. 뭐 그런 식인 거지. 그죠? 같은 종에서 상대 성장을 한다. 그게 상대 성장에 대한 얘기였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최적 제곱법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뭐 별로 뭐 읽어보면 다 되는 거긴 한데 봅시다.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순서쌍에서 점을 막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직선 주변에 점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은 이 점들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으로 최적 직선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점이 막 찍힌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그 직선을 어떻게 만드느냐? 최소 제곱법이라는 걸로 만든답니다. 이거 최소 제곱법이 뭐냐 봅시다. 우선 그래프에서 두 변에 이거 이제 그 EBS에서 나온 겁니다. EBS에서 나온 거예요. 최소 제곱법은 우선 그래프의 두 변수의 순서쌍을 나타낸 점들 사이를 지난 두 변수의 순서쌍을 나타낸 점들 뭐 여기 막 찍힌 점들이겠지.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린다. 임의의 직선. 그러니까 뭐 막 점이 막 있으면 임의로 하나 찍어요. 그러면은 그 각 점에서의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가로축의 수직 방향이 뭐야? Y축 방향이라는 얘기겠죠. 가로축의 수직 방향이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죠? 편차에 대한 얘기니까.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 여기를 말하면 편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편차.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을 구한다. 편차니까 그 값에서 그죠? 이 특별한 값을 뺀 거, 그걸 편차라 그러는 거고, 그죠? 어떤 평균값이 있으면 그거보다 차이가 나는 걸 편차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 이쪽 위에 찍혀 있으면 플러스고 밑에 찍혀 있으면 음수고 막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절대값을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각각 제곱하였다. 제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 안 씌워도 되겠구만. 수학적으로 그죠? 어떤 제곱해가지고 모두 합한 것이 편차 제곱의 합이다. 편차 제곱의 합, 뭐 분산, 하여튼 뭐 그런 얘기 막 나오죠. 그죠? 하여튼 편차 제곱의 합이다. 그럼 편차 제곱의 합이 이제 요 거리들의 어떤 제곱의 합을 말하는 걸 거고, 편차 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직선, 이게 뭐 말하는 겁니까? 가장 점들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은 거. 그게 이제 최적 직선이다. 이게죠. 편차 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것이 최소 제곱법이다. 그렇게 이제 구하는 게 최적 직선, 최적의 직선이다. 그죠?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최적 직선인 거죠. 최적 직선.
봅시다.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근거하여 L 그래프에 나타난 최적 직선의 기울기로 0.75를 얻었고, 아까 뭐 0. 얼마라 했나? 67 뭐 이랬는데, 실제로 그냥 막 해보니까, 이건 옛날이잖아. 19세기 초기에 연구하고, 1930년대 클라이버가 나중에 하니까 0.75가 나오더래. 0.75. 아까 우리 기울기가, 그죠? 응? 아까 기울기가 0.767이었잖아. 0.67. 응? 아까 이거는 언제적 자료냐면, 19세기 초. 그죠? 이런 걸 본 거지. 그죠? 어? 체표면적이 체중의 0.76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러니까, 요놈도 요놈에 비례하고, 요놈도 요놈에 비례하겠네. 이렇게 본 거겠, 하니까, 이걸 쓴 건데, 실제로 해보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그죠? 장비도 좋아지고 하니까, 해보니까 0.75래. 동물의 체중 0.75 제곱, 이게 제곱입니다. 제곱에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고 결론을 지었답니다. 이게 전부 다 0.75로 다 바꿔야 되겠구만. 0.75, 0.75, 그죠? 기울기도 0.75겠네, 그죠? 얻었고,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의 기초 대사량이 비례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것을 클라이버의 법칙이라고 하며, 체중을 0.75 제곱을 대사 체중이라고 부른다. 요 놈을 체중의 0.75 제곱, 그러니까 대사 체중이 뭐냐? 체중에다가 0.75 제곱한 거. 그게 이제 대사 체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한 거죠. 대사 체중은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되는데, 이때 그 양은 대사 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다. 요 대사 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치료제 허용량은 어떻게 결정할래? 대사 체중에 비례해서 결정한다. 체중에 뭐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사 체중에, 그죠? 이는 치료제 허용량이 체내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죠? 단순히 체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중이 0.75 제곱으로 한다. 약 투입할 때, 그죠? 일단 이렇게 이제 그 이해가 됐습니다. 그죠? 봅시다. 이제 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클라이버 법칙은 동물의 기초 대사량이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고 본다. 기초 대사량이 어디 갔나? 기초 대사량이 체중의 0.75 제곱, 체중의 0.75 제곱이라는 게 대사 체중이었으니까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 맞네요. 일치. 어떤 개체가 체중이 늘 때 다른 변화 없이 근육량이 늘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한다. 체중이 늘었는데 다른 거는 뭐 지방 이런 거 상관없고 근육량만 늘었다. 근육량이 늘면은 기초 대사량과 근육량과의 관계는 여기 맨 처음에 나와 있잖아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기초 대사량은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상관없이 근육량만 증가하게 되면 기초 대사량은 자동적으로 증가하겠지. 그죠? 맞고,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하다. 이거 뭐야?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 L 그래프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그래프가 아니고 L 그래프 상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아까 0.767, 0.75로 바꾸라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기울기가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가 동일하다? 이거 증가율의 차이? 여기서 이걸 뺀다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수학적으로 의의가 없는 얘기고. 자, 일단은 이거 지문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라고, 기울기와 증가율의 관계를 볼 때 여기 있잖아요. 기울기와 증가율의 관계. 응? 자, 이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체중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 그랬잖아요. 같으면 직선의 기울기가 1이 된다 그랬는데, 이거 보면은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가 어때요? 같으면 0이죠. 직선의 기울기가 0이 됩니까? 1이 된다 그랬잖아요. 요 놈과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으면 기울기가 1이 된다 그랬는데,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변수의 증가율 차이가 같죠. 차이가 0이 되죠. 같으면 이게 이제 직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다고. 직선의 기울기 1인데 0이 나왔죠. 틀렸죠, 그죠? 4번. 이거 답이 3번이 나왔고, 다시 여기서 봅시다. 안 보였죠? 다시 보면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는, 그러니까 지금 증가율이 같은 상황을 봅시다. 증가율이 같으면 기울기는 1이 되죠. 응? 증가율이 차이 같으면 차이는 0이 되잖아요. 그게 기울기가 됩니까? 기울기가 1이 됐는데. 0과 1은 다르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죠? 3번 틀렸다. 4번. 최소 제곱법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적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알게 된다. 최소 제곱법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적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알게 해준다. 어, 최소 제곱법은 기울기와 절편을 알게 해주죠. 구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죠? 여기서 나오네. 최적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다. 그죠? 같은 얘기지. 최적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알게 해준다. 맞죠. 요걸로 구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동물의 신체 기관인 심장과 두뇌의 크기는 몸무게나 몸의 크기에 상대 성장을 하며 발달한다. 상대 성장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었고,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 맞죠, 그죠? 상대 성장한다. 맞고. 15번 봅시다. 15번.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경우 기초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군.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의 어떤 비중 몇 퍼센트냐? 앞부분에 있었죠. 60에서 75%.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한다. 기초대사량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맞죠. 60에서 75니까 이거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거지. 그죠? 맞고. 그 다음에 2번.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기초대사량이 동물의 체표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겠군. 체표면적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기초대사량과 체표면적이 비례하느냐 안 하느냐 자 봅시다. 기초대사량과 체표면적의 관계 이쪽에 있었죠. 기초대사량은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한다. 그죠? 일단 그 클라이버 이전의 시대였죠. 이전의 시대였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체표면적은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그냥 이후에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없죠. 체표면적은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하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바뀐 게 없으니까. 하여간 이때 당시에는 그러면 뭐가 바뀌었느냐?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 체표면적에 비례한다고 본 거죠. 자, 봐봐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이게 기초 대사량이죠.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은 그러니까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이 그대로 발산되죠. 발산되는 양과 같다 그랬잖아요. 체외로 발산되는 양과 같다. 그러니까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그다음에 체내에서 생성되는 열량, 이게 어떤 조건일 때, 그러니까 아주 편한 상태, 그죠? 공복인 상태, 편히 쉬는 동물, 이런 조건이 붙으면 이게 기초대사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놈이 기초대사량이 되는 거예요. 그 기초대사량이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은, 그러면은 여기서 하여튼 뭐라 그랬어?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은 체표면적에 비례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요 놈을 기초대사량으로 보게 되면, 그죠? 볼 수 있죠. 조건만 맞으면 어떤 조건? 편히 쉬는 동물 공복 상태. 요거 맞으면 요 놈이 그대로 기초대사량이 되는 겁니다. 이 기초대사량이 체표면적에 비례한다고 본 거죠. 이 체표면적은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한다고 본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기초대사량은 체중 0.67제곱에 비례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요놈이 여기에 비례하고 요놈은 여기에 비례하는 거니까 결국 요놈도 여기에 비례하겠지. 그죠? 요 세 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비례 상태. 그죠? 그러면은 이때 당시 19세기 초기의 연구에서 요 세 개가 동시에 비례한다고 보았는데, 문제는 클라이버의 결론이 낸 거니까, 클라이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클라이버는 표면적 얘기는 없었고, 기초대사량이 어디 갔나?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 그러니까 체중 0.75제곱에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뀐 게 뭐냐? 기초대사량이 여기에 체중의 0.67제곱으로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기초대사량은 체중의 0.75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기초대사량은 체중의 0.75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것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체표면적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체표면적에 대한 얘기는 없고, 체표면적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멈춘 거죠. 요거 그대로 받아들였겠지.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죠? 그러면 체표면적은 체중의 0.76제곱에 비례한 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죠? 체표면적은 여기 비례한다고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기초대사량은 동물의 체표면적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클레이버의 결론은 체중의 0.75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75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체표면적은 체중의 0.67제곱은 변함이 없다고 보는 상태 하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거랑은 요거는 어디에 비례한다? 체중의 0.75제곱. 그죠? 에 비례하는 거니까 0.67제곱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좀 수학적 개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여기서 15번에서 봅시다. 또 봅시다. 그 다음에 19세기의 초기 연구자들은 19세기 초기 연구자들 그러니까 뭐 이걸 다시 좀 보면은 이거 체표면적과 뭐 기초대사량의 관계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죠? 클라이버 때는 바뀐 게 없어요. 체표면적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기초대사량이 여기 비례한다라고 체중의 0.75제곱에 비례한다. 그거만 바뀐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거는 안 바뀌었다. 그죠? 그래 보면 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19세기 3번 19세기 초기의 연구자들 얘들 19세기 초기에 클라이버 이전에 이 사람들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군.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 체중의 증가율 다시 보면 이게 체중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기초대사량이고 그러면 체중의 증가율 그럼 기초대사량의 증가율 에서 그 관계죠. 그러니까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겠군.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더 작다. 이놈이 더 작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뭔데? 기울기잖아요.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거죠. 요놈 분모보다 분자가 더 작으니까 1보다 작겠지. 이게 전체가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1보다 작겠지. 그죠? 기울기가 작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응?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해줘. 기울기가 1보다 작다. 기울기가 1보다 작다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0.67제곱. 응? 0.67제곱. 기울기잖아. 요거. 요 놈이 기울기죠. 그죠? 요 그래프에서. 이거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0.67이잖아요. 그죠? 이게 1보다 작은 거지.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이게 맞아지는 거고. 그죠? 1보다 작아지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1보다 작으니까 지금 그죠? 1보다 작으니까 이놈이 요것보다 더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기초대사량 증가율이 작아야 되겠지. 그죠?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라고 본 거죠. 자, 이거를 3번을 확실히 이해하려 그러면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응? 이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 개념이 나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지금 이게 나오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를? 응? 이거 킬러 문항인 거죠. 말도 안 되네. 응?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이것도 15번 이거 다른 것보다 국어에서 그냥 국어 능력으로 뽑아내라라는 정도인가? 그냥 풀 수 있나 이거를? 국어 능력만으로? 수학 개념이 안 들어갔으면 그럼 개념이 지수 로고 개념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니 킬러 문제가 되는 거 문제가 있는 거죠.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나와서 안 된다. 그죠? 수학 능력을 왜 국어에서 체크하느냐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수학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다음 4번 코끼리에게 적용되는 치료제의 허용량을 기준으로 코끼리에게 허용되는 거 이쪽이 얘기했었죠. 그죠?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한 후 체중에 비례해서 한다. 정한 후에 먹이면 과다 복용될 수 있다. 자, 봐봐요. 그러면은 체중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중의 0.75제곱 요게 기준으로 하는 거지. 이게 뭐냐? 대사 체중이라 그러는 거고, 이 대사 체중을 기준으로 허용량을 결정하는 거죠. 얘들은 지금 체중을 비례하여 어, 생쥐에게 정량 허용량을 정했다라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근데 그 안 되는 것만 묻는 게 아니라 과다 복용이냐 과소 복용이냐 많이 들어가냐 작게 들어가냐까지 판단을 해야 돼. 이런이 어려운 거지. 이거 수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거 뭐 그냥 아무 그냥 수학적 근거 없이 과다 들어가는지 많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죠, 그죠? 질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수학적 뭐 어떤 기술 그 뭐냐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러니 안 좋은 문제입니다. 이러니 배경 지식이 들어야 되는 문제가 킬러 문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그럼 수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 개념을 잡을 수 있느냐? 봅시다. 지금 우리는 지금 4번을 지금 풀이하는 겁니다. 4번 풀이. 예. 자, 일단 이제 뭐 그 입에서 풀이에서는 뭐 1로 나왔던데 1로 하면 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제곱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치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죠? 그 해답은 별로 안 좋아요. 해답은 좀 문제가 있는데 그 해답에 문제가 오류 있는 것도 제가 이것도 뒤쪽에 설명하겠습니다. 대답 그 오류가 있는 거 입에서 해설 오류 있는 것도 이것도 다시 설명할게요. 요 부분은 수학적 개념이 들어가서 가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입에서 설명이 이번에 별로 안 좋았어. 봅시다. 일단은 허용량은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 그죠? 허용량은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 허용량은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 대사 체중이 0.675제곱이죠. 요거에 비례한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체중에 그냥 비례해서 먹이라 그랬잖아요. 허용량을 정한다 그랬으니까 체중에 비례 체중의 1제곱 요식인데 코끼리에게 적용되는 허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게 들어갈까 많이 들어갈까를 보는 거죠. 요식을 두 개를 바탕으로. 자, 봅시다. 일단 코끼리의 체중을 뭐 100이라고 일단 놓고 생쥐의 체중을 10이라고 놓습니다. 생쥐의 체중을 1이라고 놓으면 헷갈려요. 1이라고 놓으면 안 돼요. 헷갈립니다. 1이라고 하면 이게 지수가 있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10이라고 놓읍시다. 그럼 대사 체중은 어떻게 됩니까? 100이기 때문에 대사 체중은 체중의 0.75제곱이니까 0.75제곱. 그죠? 그 다음에 호용 75제곱. 그 다음에 생쥐에게도 마찬가지 10의 0.75제곱이죠. 자, 그러면은 코끼리 100이고 10일 때는 체중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하여 줄여봅시다. 코끼리가 먹는 양의 10분의 1만 먹이면 되죠. 10분의 1배만 먹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사 체중을 기준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짜 원래 해야 되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대사 체중을 기준으로 몇 배가 줄어듭니까? 10분의 1의 0.75제곱이 줄어드는 거죠.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분의 이건 거죠. 이것분의 이거. 그죠? 이것분의 이겁니다. 어? 이것분의 이거가 10분의 1이잖아요. 이것분의 이거가 10분의 1. 요것분의 요거는 100의 0.75제곱분의 10의 0.75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수학이잖아요. 수학. 지수 계산이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원래 코끼리가 먹는 정량의 10분의 1배가 맞느냐? 코끼리가 먹는 정량의 10분의 1의 0.75제곱배가 맞느냐? 헷갈리죠, 그죠? 수학적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봅시다. 10분의 1이 크냐, 10분의 1의 0.75제곱이 크냐를 볼 때, 이거 뭐냐, 그 수학의 지수 그래프에서 A가 0과 1 사이일 때 감소함수죠. A가 1과 0 사이잖아요, 그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감소함수니까 요 1제곱이고 0.75제곱이니까 큰 놈이 작은 거지. 그죠? 지수가 큰 놈이 작은 겁니다. 여기가 1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1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1. 여기가 0.75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0.75, 여기가 1, 0.75, 1, 0.75. 그러니까 여기 지수 A가 0과 1 사이일 때 감소함수가 되고, 그러니까 지수가 1이냐 0.75냐 봤을 때 1이 더 크잖아요. 큰 거 넣었을 때 값이 작아집니다. 그죠? 감소함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봐봐요.
그 코끼리가 먹는 양이 10분의 1배가 작으냐, 코끼리가 먹는 양의 10분의 1의 0.75 제곱배가 작으냐, 이게 더 작은 거지. 이게 더 작은 겁니다. 그죠? 이게 더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체중에 비례해서 주게 되면 작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는 거지. 원래는 얼마 줘야 되는데, 원래 코끼리가 먹는 허용량의 10분의 1의 0.75제곱배를 이만큼을 줘야 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이게 더 크다. 그죠? 숫자가. 그죠? 이만큼 큰 값을 줘야 되는데 10분의 1밖에 안 줬기 때문에, 작은 값을 줬기 때문에 과다 복용이 아니라 조금 과소 복용이다. 모자란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개념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지문에 찾아볼 수 있나 이거를? 이 개념 없이, 그죠? 알 수가 없죠. 또 봅시다. 16번. 이거 답은 뭐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답은 4번이 되고, 또 5번도 봐야 되네. 클라이버의 법칙에 따르면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에너지 필요량, 이 기초 대사량이겠죠. 기초 대사량. 이 이전 초기 연구에서 생각했던 양보다 많겠군. 또 이것도 또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또 수학 개념이죠. 응? 그러니까 이전 연구에서 생각했던 양은 어떻게 재느냐? 응? 에너지 필요량은 기초 대사량이라고 보고, 하여튼 에너지 필요량을 기초 대사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붙으면 기초 대사량으로 바뀔 수가 있죠. 기초 대사량은 어떤 체중의 0.67제곱,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클라이버는 아니다. 체중의 0.75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클라이버. 요건 이전 연구, 요건 클라이버 연구니까 어떤 게 더 많을까? 그죠? 체중이 증가하면 체중이 뭐 2배 증가했다 라고 봅시다. 어떤 체중이 2배로 증가했다 그러면은 2배 증가하면 기초 대사량은 2의 0.67제곱이 증가했겠죠? 그죠? 이거 체중이 2배가 증가하면 2의 0.75제곱, 2의 0.75 제곱배만큼 늘어났겠지. 얘가 2배가 증가하면, 그죠? 얘는 2의 0.67 제곱배가 증가할 거고, 얘가 체중이 2배가 증가하면, 그죠? 2의 0.75배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2가 큰가, 2의 0.75가 더 큰가? 지수 법칙으로 보게 되면 A가, 그죠? A가 1보다 더 크면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지수가 더 큰 놈이 더 크다는 겁니다. 2가 지금 1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지수가 큰 놈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요 놈보다는 요 놈이 더 크다는 얘기지. 그죠? 요 놈보다는 이게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연구에서 생각했던 양, 이전에서 연구했던 기초 대사량보다, 그죠? 요 기초 대사량이 더 많죠. 2의 0.67제곱보다는 2의 0.75제곱이 더 크니까 더 많아진 거지. 기초 대사량이. 그죠? 그래 보는 거죠. 이놈은 이거를 이러니 이거 뭐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봅시다. 굳이 이런 걸 안 내도 뭐 지금 난이도 조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원래 시험을 봤을 때도. 그죠? 16번 봅시다. 기억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니은에 대한 이해로 기억 직접법, 그 다음에 간접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기억은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 조정하는 변온동물이래. 변온동물은 뭐 도마뱀, 뱀 뭐 이런 거죠. 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측정할 수 없다? 변온동물이니까 온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이거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만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뭐 뱀, 변온동물 뭐 뱀 같은 거, 그죠? 뱀을 이제 직접법으로 기억, 그죠? 기억이니까 뱀을 직접법으로 열량을 재봅시다.
실험한다고 했을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이잖아요. 여기서 실험하는 거잖아요. 자, 호흡실이 온도가 일정하게 딱 고정돼 있어. 그러면 변온 동물은 자기 몸을 막 온도를 바꾸나요? 그렇지 않죠. 온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의 온도로 맞춰지는 게 변온 동물이죠. 응? 환경에 따라 조정하는 건데 이 변온 동물은 지금 주위가 따뜻한데 자기 몸을 차갑게 만들고 아니면 주위가 차가운데 자기 몸 온도를 높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변온 동물은 그 주변 환경과 똑같이 맞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게 변온 동물이죠. 또 그런 걸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네. 참네. 하여튼 그런 어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환경과 온도를 똑같이 맞춰버립니다. 변온 동물은. 그러니까 이 그 호흡실은 온도가 일정하니까 뭐 뱀도 계속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일정하게 유지되면은 열량계를 통해서 열량을 잴 수 있는 거지. 그죠? 음. 변온 동물이든 뭐 그냥 뭐 온도가 변하는 동물이든 상관없죠.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이놈이 더 편하겠네. 응? 그죠? 그 온도 변하지 않는 동물이 막 우리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37.5도인가? 그게 체온이 변하지 않죠. 그죠?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만약에 이놈이 아파. 그러면 온도가 막 올라가고 막 이래 되니까 오히려 변동이 심하니까 오히려 뱀같이 변온 동물 써가지고 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그죠? 오히려. 음, 측정할 수 있죠. 그죠? 틀렸습니다. 2번. 니은은 동물이 호흡에 이용한 산소의 양을 알 필요가 왜 없어? 2번은 간접법은 딴 거 안 재고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산소 소비량, 산소 얼마나 소비하고 이산화탄소 얼마나 배출했는지 그걸 측정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간접으로 추정하는 거지. 온도 재고 그런 게 아니라 산소 소비량,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걸 측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산소의 양을 알아야 되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알 필요가 없대. 틀렸죠. 3번. 프린터가 좀 밀렸는데 자 봅시다.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 기초대사량을 구한다. 기초대사량의 정의가 뭔데? 기초대사량의 정의는 편히 쉬는 동물 공복 상태에서 열량을 재는 겁니다. 뭐 기억, 니은 둘 다에 해당하겠죠. 얘 막 뛰어댕기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다. 뭐 먹고 있고 앉아 있고 앉아서 뭐 먹고 앉아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마찬가지죠.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먹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먹고 막 뛰어댕기고 이러면 안 된다. 가만히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열량을 재야 되는 거. 기억, 니은 둘 다 똑같은 거죠. 달리가 아닙니다. 틀렸죠? 4번 기억, 니은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다.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다. 자 봅시다. 기초대사량의 정의가 뭡니까? 기초대사량의 정의는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 공복 상태에서 그죠?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양과 같다. 자 보시죠. 체내에서 어떤 사람 몸이 있어. 거기서 생성된 열량은 온도가 일정하다면 그대로 발산 다 되겠죠. 체온이 올라가는데 써버리지만 않았다면 그대로 다 그냥 뭐 다 발산되겠지. 체온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 이게 뭡니까? 기초대사량이죠. 기초대사량. 편안한 상태에서 공복 상태에서 일정한 체온일 때 이때 이제 요게 이제 그 기초대사량을 말하는 거고 기억, 니은 둘 다 기초대사량을 재는 겁니다. 기초대사량은 직접법, 간접법으로 구하니까 기초대사량을 구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답은 4번이죠.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말을 꼬아냈는데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을 말하는 거죠. 기초대사량을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뭐 먹으란 얘기인가? 안 되지. 기초대사량을 구할 때는 기초대사량의 정의는 뭔데요?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 그죠? 일정한 체온 유지 이런 거니까 뭐 먹고 앉아 있고 이러면 안 된다. 그죠? 틀렸습니다. 자, 답 4번. 굉장히 어렵죠,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17번 봅시다.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문제가 완전히 킬러 문항이라 가지고 17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실험을 하는구만 대놓고 그죠? 봅시다. 농개의 수컷은 집게발 하나가 매우 크다 이렇게 크네요.
집게발, 큰 집게발의 길이는 게딱지의 폭, 게딱지가 요거 밥 비벼 먹는 거, 요거 말하는 거죠. 게딱지 의 폭에 상대 성장을 한다. 상대 성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 성장이 뭐 형질이 몸 크기 이런 거 커지면 같이 직선 관계를 보이면서 같이 증가하는 경우, 그죠? L 그래프 상에서, 그죠? 그러니까 얘들도 L 그래프 상에서 같이 증가하겠구만, 그죠? L 그래프 상에서 요게 L 그래프죠. 이건 일반적인 그래프고, 그죠? 그렇겠구만 라는 게 보이고 상대 성장한다 그랬으니까 농개의 게딱지 폭을 이용해 큰 집게발의 길이를 추정하기 위해 폭을 이용해서 요 폭을 이용해서 길이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농개의 게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를 측정했다. 뭐 이게 박스로 시켜가지고 죠. 쿠팡으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길이를 다 재본다. 그죠? 다수의 순서상 확보했다. 그래서 점을 찍은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그래프고, 이건 이제 뭐 거기다가 로고 때린 게 L 그래프죠. 그리고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게딱지의 폭, 길이, 집게발의 길이. 그러니까 각각이니까 폭은 가로축이고 세로축은 길이겠죠. 이게 폭, 길이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그래프, 이거 L 그래프 그렸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L 그래프 그리기 이전에 요 놈을 먼저 찍고 난 뒤에 로고를 때렸겠죠. 그죠? 하여튼 뭐 문제는 L 그래프에 대한 거고, 또 L 그래프 상대 성장한다 그랬으니까 직선으로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그죠? 상대 성장 자체의 정의가 몸 크기와 직선 관계를 보이면서 한 개 증가한다. L 그래프 상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실시했다. 분석해 봅시다.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 직선을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막 찍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을 구했잖아요. 그죠? 최적 직선이다. 최적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지금 둘 다 1보다 작지 않았나? 최적 직선의 기울기는 이게 최적 직선이죠. 최적 직선의 기울기는 0.67이었고, 그죠? 옛날 사람들. 근데 클라이버는 0.75제곱으로 본 거잖아요, 그죠? 그 일본 둘 다 작은 거네. 일단 둘 다 작은 상황이고, 최적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최적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 요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A에 B가 비례한다. 두 개 관계가 이제 비례하냐? A와 B가 이제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느냐? 그냥 할 수 없다라는 얘긴데. 할 수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겠군요. 자, 일단은 봅시다. 일단 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지금 이제 그 L 그래프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클라이버가 L 그래프를 언급했죠. 그 이전에는 L 그래프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죠? 클라이버가 L 그래프니까 클라이버의 0.75제곱을 이용해야 되겠구만. 그죠? 그러면은 x에다가 y 이퀄 k의 x에 0.75제곱, 그죠? 0.75제곱 이러면 폭이 길이에, 그죠? 어떤 관계식이죠, 거죠. 폭과 길이의 관계식. 여기다가 양변에 로그를 때려가지고 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건 뭐 로그 k니까 그 로그를 때리면 지수 앞으로 나오고, 그죠?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오니까 x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L 그래프를 그린 거지. 0.75제곱입니다. 하여간 둘 다 이거 어쨌든 간에 기울기가 지금 0.75제곱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0.75제곱이기 때문에 일보다 지금 작은 상황이고, 작은 상황이고, A가 뭐라 그랬는데 폭, 그 다음에 B는 길이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냐? 할 수 없죠.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A와 B가 지금 비례합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데 곡선이, 그죠? 기울기가, 이거 수학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y 이꼴 루트 x, 그죠? x의 2분의 1제곱이라는 거는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잖아요, 그죠? 꺾여 내려오는 그래프. 뭐 이게 뭐 점근선이 있거나 그렇진 않고 무한대로 올라가긴 하는데 어쨌든 꺾여서 내려오는 그래프였죠. 자, 그러면 꺾여서 내려오는 그래프인 거고, 그죠? 0.75제곱이니까 꺾여서 내려오는 그래프. 그러면 A와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되죠. 비례 안 됩니다. 비례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비례합니까? B는 A의 0.75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죠? B는 A의 0.75제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A와 B는 비례 관계가 아니에요. B는 A의 0.75제곱과 비례 관계입니다. 할 수 없겠죠. 맞지?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기울기가 1이라면
최적직선의 기울기가 1이라면 y와 x, 그러니까 a와 b는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죠. 기울기가 1이면. 근데 기울기가 1보다 지금 작은 상황이고 1보다 커도 마찬가지죠. 1보다 크면 이게 지수가 이제 생기는 거니까. 그죠? 지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비례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답은 바로 1번이 나왔습니다. 그죠? 2번. 최적의 직선의 구하여 최적의 직선을 구하여 A와 B의 증가율을 비교하려고 할 때 증가율 비교. 자, 기울기 이용해서 증가율 비교하는 건 요거였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델타 x, 델타 y, 델타 x분의 델타 y가 기울기니까 요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 전체가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가 1보다 크냐, 1보다 작으냐, 1이냐를 가지고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과 체중 증가율을 비교 가능하죠. 이놈이 크냐, 아니면 뭐 같으냐, 이놈이 크냐, 이런 걸 보는 거죠. A와 B의 증가율을 비교하려고 할 때 점들이 최적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최적 직선이 이거잖아요. 그죠? 가로축의 수직 방향, 그 y축을 말하는 건데,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편차 제곱의 합이, 아니지. 멀리 떨어지면 편차 제곱은 더 커져 버리잖아요. 응? 지금 편차 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지금은 최적 직선이라 그러는 건데, 멀리 떨어질수록 편차 제곱의 합은 더 커지지. 그죠? 커지죠. 편차가 있잖아요. 편차가 이만큼이잖아요. 편차가. 이게 이제 여기다 작업 때린다 그랬으니까 더 커져 버리겠지. 멀어지면. 어이없는 얘기죠. 그죠? 틀렸고. 3번.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면 A의 X축인데 A의 증가율이 이거죠. A가 뭔데? A가 지금 X축이죠. X축의 증가율이 이거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거 전체 기울기는 1보다 작아지겠죠. 이놈이 더 커져 버리면 분모가 더 커지잖아요. 로그 함수는 증가함수죠. 이게 더 커져 버리면 이거는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응? 작아진다는 얘기. 1보다 작아지겠지.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그냥 큰 거였구나. 잠깐 다시. B가 지금 Y축이네. 응. B의 증가율이 커진다. Y축의 증가율이 더 커진다고? 이게 더 커져버리면 1보다 더 커져버리겠죠. 그죠? 응. 이게 더 커져버리면 1보다 더 커져버리겠지. 분자가 더 커져버리는 거니까. B의 증가율이 더 크다면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곡선 주변에 분포하겠군. 직선 분포다, 곡선 분포다, 어쩌고 자시고. 그러니까 일단 다른 순간 이게 지수가 증가율이 크다면 1보다 더 크다는 얘기고, 이게 기울기가 1보다 더 크다. 기울기가 지금 요걸 말하는 거니까, 그죠? 기울기가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요거니까 이게 1보다 더 커져 버리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X제곱 그래프 비슷하게, 그죠? 이렇게 되겠지. 꺾여 올라가는 그런 게 되겠지. 어쨌든 곡선 주변에 분포할 거고, 그거는 뭐 수학적으로 봐도 그런 거고, 만약 요거는 이제 그 지문에도 있죠. 증가율이 다를 경우에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곡선에 분포하는 거다. 지금 여기서 뭐 일반적인 그래프를 얘기하는 건가? 3번에서? 뭐 그것도 없네. 그 말도 없네. 응? 일반적인 그래프에 대한 얘기도 없잖아요. 지금 보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L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L 그래프는 전부 다 직선입니다. L 그래프는 다 직선이에요. 응? L 그래프는 다 직선입니다. 지금 여기 좀 곡선이고 좌지고 할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좋아. 그러면 일단 3번이 일반적인 그래프라고 봤을 때도
곡선 주변에 분포하는 증가율이 크다면 그렇네. 곡선에 분포하겠네. 그죠? x제곱에 관한 이런 곡선에 분포하겠네.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그래프면. 자, 그럼 그걸,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래프가 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L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나와야 되니까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죠? 이 문제. 응?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 지금 여기서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려라는 얘기가 없죠. 순서상을 확보했다. 그리고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이거를 해서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놓고 분석을 실시한다 그랬잖아요.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이거에 대한 얘기지.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일반적인 그래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어. 일반적인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죠? 없었어요. 여긴 지금 일반적인 그래프에 대한 얘기인 거지. 전부 다 상형 로고에 때린 이 그래프를 말하는 거니까 곡선 주변에 분포하는 L 그래프는 없다.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 보는 게 맞겠죠. 4번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면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 응? X축의 증가율보다 Y축의 증가율이 작다. 이놈이 작다라는 얘기고, 그럼 1보다 이게 지금 작기 때문에, 분자가 작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거죠. 기울기가 1보다 작다. B 증가율이 작다면, 기울기가 1보다 작아야 된다.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겠지. 커서는 안 되지. 기울기가 1보다 작겠지. 그죠? B의 증가율이 작다며. B가 지금 뭐냐면은, 지금 길이란 얘기였고, 길이는 세로축, 그죠? Y축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Y축을 말하는 거죠. 1보다 더 커야 된다. 1보다 작아야 된다. 그죠?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B의 증가율이 지금 이제 B의 증가율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다 작은 상황이죠. 요놈도 그렇고 지금 요놈도 그렇고 그죠? 아니면 그 클라이버의 0.75제곱도 마찬가지죠. 클라이버 0.75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0.75제곱. 0.75제곱. 둘 다 1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죠? 둘 다 작은 상황. 0.75제곱. 1보다 작다. 그 다음 5번.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고,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다?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다? 이게 같아지면 1이 되죠. 기울기가. 이거 기울기가 1이 돼버린다. 기울기가 1.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서쌍을 점으로 표시한다면 점들은 직선으로 나오겠지.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증가율이 다를 경우에는 곡선으로 나오고, 증가율이 같을 때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증가율이 같을 때는 다르다. 일반적인 그래프 직선으로 나오겠지. 그죠?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곡선으로 나오고, 증가율이 같을 경우에는 직선으로 나올 것이다. 실질적으로 수학적으로 봐도 그렇죠. 증가율이 같아. 그러면 이 기울기가 1이란 얘기고, 기울기가 1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울기가 이게 1이란 얘기니까 이 지수가 1이란 얘기잖아요. 이건 y = kx, 일차 함수가 될 거고 직선으로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되겠지. 이래.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죠? 직선으로 되겠지. 일반적인 그래프에서조차 이게 된다. 그죠? 그렇다. 곡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봅시다. 요거 이제 그 EBS 그 해설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A의 증가율에 B의 증가율이 비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비례 관계인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EBS 해설은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다고 보는 거죠. 제 생각은. 자, 봅시다. 왜 틀렸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보시죠. 일단 두 개의 점을 찍습니다. 그죠? 두 개 점을 찍어요. 여기. 아니 여기 로고 때리면 뭐 여기 있겠죠. 그죠? 여기 이렇게 있겠지. 이게 x1 y1 x2 y2
그럼 로그 x1, 로그 y1, 로그 x2, 로그 y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이거 두 점을 비교할 겁니다. 이 두 점을 비교하는데 두 개 점을 비교하는데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잖아요, 요거죠. 이게 큰 y가 그죠? 라지 y가 이거 로그 y니까 그죠? 로그 x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로그 y2 그 다음에 알파 그 다음에 0.75에 로그 x2라고 놓고 자 이거를 여기에서 이걸 뺍니다. 빼면 이렇게 연립해 갖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왜 연립하느냐, 요거 증가율을 보려고,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을 보려고. 요거 이제 B의 증가율이죠. B가 지금 Y축이니까 요거 이제 그 A의 증가율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 두 개 지금 빼기 때문에 알파가 날라갔고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계산 가능하죠. 이건 뭐 지수 계산 로그 함수 계산이니까. 그죠? 빼기는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상용 로그에서. 자 이거를 그럼 이제 이렇게 그 지수가 앞에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걸 지수 그 진수의 지수로 올릴 수 있죠.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양변이 상용 로그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잘 봐요. 이게 뭡니까? B의 증가율이죠. 이게 뭡니까? A의 증가율이죠. 이 비례합니까 이거? 0.75제곱인데? 아니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지. 응? EBS에서는 A의 증가율에 비해 A의 증가율에 B의 증가율이 비례한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못해요. 모릅니다.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지수가 뭐 이렇게 증가율 비례하냐고. 이게 1이면 가능하지. 응? 1이면 그죠? 1이면 가능하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여기까지 봤습니다. 아 이거는 뭐 여러 번 보고 계속 조금 더 영상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좀 설명하는 것도 좀 말을 좀 다듬어야 되겠네요. 하여튼 너무 어려워서. 킬러 문항은 이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이제는. 아마 적어도 내년에는 이렇게 어려운 거는 안 나오겠죠.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겠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는 빠질 것이다. 그래도 옳은 방향이고,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